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3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선 관계로 크게 보도되지 않는 게 지금 아프간 사태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관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아프간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과정을 면밀히 보면서 하나의 화두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에 한국이 미군 철수한 뒤의 아프간과 비슷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아주 기분 나쁜 시나리오를 한번 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몇 시간 전에 미국 정부가 약 3,000명의 해병대를 카불에 보내가지고 미국인들의 철수를 돕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3,000명은 주둔하러 가는 부대가 아니고요. 지금 카불이 포위될 상황에 몰렸으니까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병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미군은 오는 9월 11일까지 전원 철수하게 돼 있고 거의 95%가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상황이 긴박합니다. 카불이 제일 큰 도시인데 두 번째, 세 번째 큰 도시가 서쪽에 있는 헤라트라는 곳이고 남쪽에 칸다하르라는 곳입니다. 이 두 도시가 사실상 탈레반에 넘어갔습니다. 특히 칸다하르라는 이 남쪽 도시는 탈레반 조직이 1990년대에 출범한 바로 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칸다하르가 탈레반의 사실상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던 정부군이 결국 대부분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헤라트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건 고대부터 굉장한 유적이 있는 헤라트는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것도 지금 넘어가고 사실상 넘어갔다고 합니다. 헤라트, 칸다하르 각각 인구가 한 50만 되는 도시인데 이게 넘어가면 이제 남은 게 카불 정도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 면적이 프랑스보다 더 넓고 한국의 한반도의 한 3배쯤 됩니다. 인구는 한 4천만 명 되죠. 아주 굉장한 산악지대가 있는 곳인데 반 이상이 탈레반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부군이 지키고 있는 곳은 주로 도시였는데 도시도 하나씩 넘어가면서 드디어 카불 하나 정도 남는 쪽으로 전세가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1973년에 월남 평화협정 이후에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그 2년 뒤 1975년 4월에 월남이 망해가는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을 목격을 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라 두 개가 주한미군 철수한 뒤에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1975년의 월남, 2021년의 아프간 참 비슷합니다. 자, 이제 정부군이 병력은 많습니다. 한 30만 명 돼요. 그런데 탈레반은 한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탈레반은 또 공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군은 공군도 있고 아주 그동안에 미군이 육성한 특수부대원도 있고 장비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받침하는 정치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협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무너지게 딱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30만 되는 이 정부군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빼앗긴 도시들을 도로 찾을 것이냐? 그것이 어려우면은 결국 군사력을 후퇴시켜서 카불 방어에 전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카불 방어에 전념한다는 것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거의 대부분을 탈레반에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
지역의 반 이상이 탈레반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큰 국가 단위로서 큰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여러 망하는 요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모이면서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프간이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결정을 한 트럼프, 바이든 두 대통령이 결정적인 패망의 요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참 미군 믿고 나라의 운명을 외국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게 한국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 운명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아니, 미국의 젊은이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지키는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또 그 남의 나라라는 게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자기 나라 지키겠다는 용기가 없는, 결의가 없는 나라를 대신해가지고 미군이 어떻게 도대체 나라를 지켜줍니까?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을까요? 화두를 하나 던진다면 한국의 이 좌파 세력을 흔히 우리가 탈레반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탈레반 정권이 한 번 더 생기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한국에 탈레반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 탈레반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과 국군과 한미동맹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손으로 이 탈레반 세력을 해결하겠다, 청산하겠다 하면은 미국이 도와주지만은, 그렇게 됐는데도 미군 도움만 요청하고 자기들은 탈레반을 내쫓는 싸움에 동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탈레반에게 계속 선거를 통해서 정권 주고 하면은 미국이 대신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아프간보다 더 위험할지 모릅니다. 탈레반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탈레반은 핵무기 있고 미사일 있고, 그리고 남한의 탈레반 조직과 서로 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두를 하나 던진다 이거죠. 이 아프간 전쟁을 회고하면 참 복잡합니다. 이 나라는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세가 들어오면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 이유는 산악 흠준한 해발 7,000m 되는 힌두쿠시 산맥 등 이 산악이 흠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들어오면 이 부족들이 또 단결을 해요. 그 외세와 전쟁을 하고 쫓아내고는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들어올려다가 실패했고, 가장 비근한 예는 1978년, 79년 요 무렵에 소련이 10만 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해가지고 친공 정부를 세우니까 이번에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무장 게릴라 집단으로 변해가지고 또 그걸 미국이 지원하고 파키스탄이 지원하고 해가지고 결국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10년 고생하다가 손 털고 나갔습니다. 월남이 미국을 일시적으로 쇠망하게 만들었듯이 아프가니스탄 개입이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겁니다. 고르바초프 들어서가지고 결국 철군을 결심을 했습니다. 2001년이죠.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의 관계는 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점거했던 탈레반 정권이 알카에다를 키웠어요.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지를 두고 9.11 테러를 저지르니까 당시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쳤습니다. 그때 북쪽에 있던 반탈레반 부족을 지원을 해가지고 내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손쉽게 쫓아냈습니다. 이 알카에다 조직을 쫓아내버렸어요. 거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2년 뒤에는 이번엔 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부시가 잘못한 게 그거죠. 아프가니스탄을 정리하기 전에 또 이라크를 쳤어요. 근데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사실은 9.11 테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독재자로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라크를 칠 필요가 없고 차라리 후세인을 세워놓고, 후세인이 그때 이미 제1차 갈프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쿠르드족 지역은 사실상 해방구가 되어버리고 해가지고 별로 힘을 못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독재하는 것도 좀 참아가지고 이 후세인의 이라크 정권이 있었으면 이란도 견제하고 이 알카에다도 견제하고 탈레반도 견제할 수가 있었는데 그 무슨 계산인지 후세인을 때린다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두 전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간에는 한때 10만 이상의 미군이 갔습니다. 이라크에도 한 15만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미국이 전비를 너무 많이 쓰게 됐습니다.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입니다. 여기선 전쟁 비용이 한 2조 달러나 된다는 겁니다. 이라크는 그보다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욕심이 뭐냐? 그러면 자, 아프가니스탄을 쳐가지고 알카에다의 본거지 그리고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여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프가니스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미국이 야심차게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를 도입을 한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수립을 한다. 참 말이야 좋죠. 이라크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게 이슬람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적인, 그리고 이슬람이란 이 종교의 비민주성, 이런 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체질 개선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요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입에 담는 게 체질 개선, 아니 체질 개선은 수백 년, 수천 년 걸리는 건데 자기 뭐 임기 중에 체질 개선한다고요? 바로 미국이 그렇게 오만하게 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션 빌딩이 안 됐다 이겁니다. 참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탈레반은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데 이 자들은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우선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괴롭힙니다. 여자들을 완전히 꽁꽁 제약을 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 어린이들의 인권이 상당히 회복이 됐어요. 그건 참 감동적인 상황인데 지금 다시 탈레반 세상 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죠. 인구도 적은 게 아닙니다. 4천만입니다. 4천만. 자, 네이션 빌딩에 실패한 것은 네이션 빌딩이 되려면 우선 부족을 넘어서는 국민국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의 이 교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투표는 하겠죠. 그럼 투표로 뽑아보았자 그 정권이 민주적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군대를 키웠어요. 군대는 정부군을 한 30만 명 키웠는데 이제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어떤 결과냐. 항공기를, 비행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부품이 조달돼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군이 사실상 철수했지만 가끔씩 한번 미군 전투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해주고 돌아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간 정부의 총붕괴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또 잘못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어정쩡하게 나왔어요. 어정쩡하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제 IS라는 문제가 또 생겼어요. IS에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탈레반에 대한
이 대응이 아주 미지근해졌습니다. IS는 분명히 적인데 이 탈레반이 과연 미군의 적이냐 하는 것도 개념이 좀 불충분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선 IS가 급하니까. 그런데 IS는 정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 사이에 탈레반 세력이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더구나 이 탈레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뜻이 학생이란 말입니다. 학생들. 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파슈툰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 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이슬람 신학교 출신 학생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1990년대 중반에 아프가니스탄을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군입니다. 이게 학생군. 그 뒤에 물론 다 변질이 돼버렸죠. 이 탈레반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협정까지 맺었어요. 협정까지 맺었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상당히 소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게 딱 월남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월맹과 베트콩이 미국과 평화협정하면서 당시 4.20 정부를 배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4.20 정부나 아프가니스탄 정부나 이게 영 체면이 안 서는 존재가 되고 결국 미국 편리한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편리한 게 뭐냐? 미국 대통령은 해외 파병해가지고 미국의 젊은 사람들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진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철군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이 정말 요행이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6.25 때도 휴전한 다음에 미군을 빼려고 하는 그 눈치를 안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도록 미국을 압박을 해서 결국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한미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게 생명선을 만든 거죠. 그러나 월남이나 아프간에는 이승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아프간을 희생시켜버리고 사실상 탈레반 천지가 된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도 미군을 더 이상 죽일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은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아프간을 지켜줄 수 있느냐? 탈레반과 싸우는 것은 아프간 사람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병력이 있지 않느냐. 그 말에 아프간 정부가 말할 수 있습니까?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상황, 그렇더라도 그 망해가는 아프간에도 애국자가 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사이 그래도 아프간이 망해가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언론이 미국 언론입니다. 미국 기자들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CNN 기자가 그 여자 기자가 지금 교전 중인 칸다하르 이런 데 가가지고 총성이 울리는 속에서 방송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기자들 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왜 아프가니스탄에 취재하러 왜 안 갑니까? 한국 기자 중에서 종군 전투 현장을 취재하다가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신출 귀몰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 현장에 안 갔다는 이야기죠. 자, 이 CNN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인류 언론은 이 무너져가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는 심정이 참 월남이 망해갈 때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미군이 주둔하던 미군이 빠지면은 그 나라가 적군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자주국방이다.
자주국방 의지다. 자주국방 의지가 없으면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다. 미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히틀러 손에 수백만이 죽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아무도 우리 돕지 않더라. 이스라엘을 건국한 다음에 독한 결심을 한 거죠. 우리 손으로 지킨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미군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외국 군대가 자국에 주둔한 순간부터 그 나라 사람들은 타락이 시작된다. 이래요. 타락이 뭡니까? 사대주의가 된다.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진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무너집니다. 월남이 망할 때 월남군의 병력은요, 세계 한 4위쯤 됐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면서 그 좋은 장비 다 넘겨주고 갔는데 결국 거지 군대한테 망했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최신 무기를 가지고 지금 거지 군대 같은 양아치 같은 탈레반에게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속셈이 한미동맹 해체죠. 그 말은 안 하고 여러 가지 한미동맹 해체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념입니다. 다음에 또 탈레반 비슷한 정권, 제2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때 과연 한미동맹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단계에 가가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군인이나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다른 행동을 할까요? 다른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은 내사는 게 문제다 해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는 길을 뚫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면서 미군을 도왔던 사람, 특히 그 통역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이 통역한 사람들이 탈레반 세상이 되면 제일 먼저 죽을 테니까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미국이 지금 비자를 줘가지고 미국으로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왔던 사람이 통역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비자 신청하고 하고 있고,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은 사표 내고 외국에 가버렸어요. 이게 아마 급하게 이 지도층의 탈출이 시작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벌써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사이에, 특히 군인들 사이에 이 정권은 끝났다. 끝났다. 살기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줄을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런 걸 잘 노려가지고 탈레반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미국 편에 섰던 사람들 우리 명단 다 갖고 있다. 이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다 죽인다 해가지고 그 뭐 전투 조종사들 가족 추적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의 탈레반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런 암살자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은, 저 공산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너 가족들 다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죽여봐라. 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까? 아니면 협조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외국으로 도망갈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악몽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화두를 하나 던져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